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종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로 변론 기일이 끝날 수도 있어 오늘 7차 변론은 긴장감이 더 높았는데요.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가를 핵심 이슈들이 상당수 다뤄졌습니다. 이 증인들의 증언이 어땠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회에 나와선 증언을 거부했던 이상민 전 장관, 오늘은 상세하게 진술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받았느냐는 의혹에 대해 뭐라고 답을 했는지부터 이민준 기자가 시작합니다. 지난달 국회에 출석한 허석권 소방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특정 언론사의 단전 단수에 협조하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장관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내용에는 주요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가 있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단전 단수 지시가 명확하게 있은 것은 아니고요. 그 경찰에서 협조 요청이 있으면은 협조해 주라. 하지만 오늘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 전 장관은 그런 지시를 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등 특정 건물에 대한 단수에 대한 조치를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소방청장에게 전화로 직접 지시했냐는 질문에는 행안부 장관에게는 그럴 권한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소방청장을 지휘하거나 어떤 지시를 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서 소방청이나 단전 단수라고 적힌 쪽지를 멀리서 본 것은 맞다고 증언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소방청장과의 통화 사실도 인정했지만 탄핵 심판과는 무관하다며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인 계엄 국무회의는 제대로 절차를 거쳤는지, 또 계엄이 실제용이었는지 경고용이었는지에 대해 답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송정현 기자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건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25분쯤. 계엄 해지는 약 6시간 뒤인 다음날 새벽 4시 27분쯤 발표됐습니다. 오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이 계엄 전 비상계엄 상황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외교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너무 크다라며 만류 의사를 전달하셨죠.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은 안다, 길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셨죠. 길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게 아니라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 국무회의에서의 대통령 마지막 발언도 전했습니다. 국무위원 개개인이 느끼는 상황인식, 위기감, 그리고 책임감과 국정을 총괄하는 대통령으로서 가지고 있는 상황인식과 위기감, 그리고 책임감은 차원이 다른 것이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셨습니다. 당시 국무회의의 성격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찬성이니 반대니 이런 워딩 자체를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이 위헌이다, 위법이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다는 대통령 측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증언을 한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이상민 전 장관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증인에게 직접 질문 던진 건 김용현 전 장관 이후 처음입니다. 장호림 기자입니다. 눈을 감고 앉은 상태로 이상민 전 장관의 증언을 듣고 있던 윤 대통령. 이 전 장관의 답변이 끝나자마자 바로 직접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통령의 법적 행위에 대해서 하는 거지 국무회의록에다가 부서하는 거는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네, 전혀 아닙니다.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서 국무회의록에 부서하는 거는 아니죠. 아닙니다. 네, 그런 취지로 드린 말씀인데 약간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 당일 국무위원들의 서명과 관련한 대목에서 회의록에는 서명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히 하려고 한 겁니다. 대통령은 질문 중에 이 전 장관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신문 시간이 거의 다 끝났을 때쯤
다시 질문 시간을 요청했지만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변호인에게 전달하라며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재판장님, 남은 시간 한 1분 50초만 한번 물어도 되겠습니까? 그거는 대리인한테 좀 전달해서 대리인이 좀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증인에게 직접 질문을 한 건 김용현 전 국방장관 이후 이 전 장관이 처음입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상민 전 장관의 증언이 끝나자마자 손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야당이야말로 정권 파괴를 목표로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지 않았냐고요. 국회 측은 비겁한 변명이라고 했습니다. 김세인 기자입니다. 발언권을 얻은 윤 대통령은 3분 넘게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이 문명 국가에서 도대체 현대사에서 볼 수 없는 이런 줄타내기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대단히 악의적인 거고 그냥 이 정권을 파괴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손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국회 시정연설 당시 야당의 보이콧 사태를 예로 들었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얘기 듣고 박수 한번 쳐주는 것이 대화와 타협의 기본인데 제가 취임하고 갔더니 아예 로텐더홀에서 대통령 퇴진 이 시위를 하면서 의사당에 들어오지도 않아서 여당 의원만 놓고 반쪽짜리 제가 예산안 기조연설을 했고요. 야당의 예산안 삭감 처리를 비판할 때는 상기된 표정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헌정사상 핵심 아킬레스건 예산을 일방 삭감한 상태로 예산안을 일방 통과시킨 것은 지난 12월이 유일했습니다. 계엄에 투입된 군인들이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시민들에게 폭행당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측은 경고성 계엄이라는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비겁한 변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력욕으로 왕을 시해한 맥베드가 이렇게 변명을 한다면 얼마나 비겁한 변명이겠습니까? 왕의 심장에 꽂았던 칼을 빼라고 해서 빼냈는데 뭐가 문제인가? 도대체 2분짜리 사례가 어디 있는가? 국회 측은 대통령이 헌정을 파괴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헌재의 신속한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